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요, 챕터 8장 노동 이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또 재미난 얘기가 있네요. 잭 파라는 학자가 이민에 오는 것은 가장 진지한 형식의 칭찬이다. 그러네. 우리가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 간다. 이게 말로 미국 좋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 미국이 살기 좋은구나.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뭐 중국으로 간다, 일본으로 간다. 뭐 그렇게 되면 다 그쪽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가장 좋은 진지한 형식의 칭찬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동의 이동도요,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효율성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책 내용을 차근차근 보면서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실게요. 자, 우리 노동에 대한 이동 보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보세요. 인트로 되는 건데, 경제적 노동시장 균형에 따라서 경쟁적이네. 경쟁적 노동시장입니다. 노동시장. 네, 경쟁적인 노동시장에서 균형에 따라 노동자가 기업에 배분되는 현상은, 자, 노동자가 기업과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기업에 찾아나가게 되는 거죠. 배분되는 현상은. 자, 그래서 적절한 기업에 딱 맞춰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동 생산물의 총 가치를 극대화한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적이라는 특성이 있으면요, 가장 노동자가 실력 발휘할 수 있는 기업에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노동 생산물의 총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네요. 총 가치를 극대화한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근로자는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직장을 계속 찾아다니게 되고요. 기업은 더 낮은 급여에 일할 근로자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돈 많이 주는데 이렇게 찾아 나서고, 기업은 적은 돈으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또 찾게 돼요. 서로 매칭을 탐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서로 상호간 탐색 작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탐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탐색 과정. 네, 이렇게 보시고요. 이러한 탐색 활동 때문에 노동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기업 간, 그리고 숙련도가 같은 노동자의 노동시간 간에 같아진다. 그러니까 노동 생산물의 총 가치가 극대화됐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얘기를 하게 되면요, 노동자들의 거기 나와 있는 한계 생산물 가치, VMPL이라고 할게요. A 지역에서의 VMPL과 B 지역에서의 VMPL이 같아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이게 총 생산물의 가치가 극대되는 것이죠. 따라서 균형에서 이루어지는 근로자와 기업의 배분은 효율적이다. 탐색 과정을 통해서 이게 궁극적으로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국민소득에 노동이 기여하는 가치를 더 늘릴 수 있는 다른 형태의 배분은 없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 다음 달로 보세요. 노동시장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근로자가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모르면서 다른 직장이나 다른 노동시장에 있는 기회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근데 이건 이제 이론상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론상. 현실상 이렇게 봤을 때는 현실상, 자, 근로자가 어떻게 돼요? 정보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정보가 불완전하다라는 것은 근로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잘 몰라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잘 모르고, 자기가 뭘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에 있는 기회를 몰라요. 그래서 기회도 몰라. 이렇게요. 네,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기업은 고용된 근로자의 진정한 생산성도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도 잘 몰라. 그리고 기업도 근로자의 어떤 생산성에 대해서 잘 몰라요. 생산성을 잘 몰라. 그러니까 서로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이렇게 배분적인 효율성이 달성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을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결혼처럼 남녀 간에 아니면 근로자와 기업 간의 짝짓기가 갖는 가치에 관한 정보는 양측이 서로 양측이 서서히 알아가면서 천천히 드러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기업이 현재 비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을 수 있으며 다른 식으로 배분하게 되면 국민소득을 높일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는 노동시장이 근로자를 기업에 배분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이동의 결정 요인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노동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동의 결정 요인 요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정 요인. 그래서 노동 이동, 레이버가 모빌리티 이동하는 거에 대한 결정, 어떤 요인이 영향 미치는가입니다. 자, 노동시장에서는 거기 보시면 이동이 활발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듯해 보이고요. 매달 20대 초반 근로자 4%가 직장을 바꾸고요. 인구 3%가 해마다 다른 주로 이동하면서 합법, 불법적인 이민자의 약 140만 명이 해마다 미국으로 들어온대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노동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요. 기본 요소에서 발생한다는 거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그것은 근로자는 자신의 경제 상황을 향상하고 기업은 좀 더 생산적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지금 이거야. 노동자와 기업이 서로 매칭을 제대로 찾아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까요? 노동시장의 분석을 통해서 노동경쟁의 중요한 여러 가지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데요. 이주를 결정하는 요소는 뭔가? 이거예요. 노동 이동의 결정 요인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주하는 사람들은 머물기로 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누가 이주하고 누가 머물기로 할 것인가? 또 이주자가 자발적으로 정해지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이주한 사람 자신과 옮겨간 장소에 대해서 이주의 결과는 어떠한가? 이주한 사람들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큰 이익을 얻는가?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쪽에서 볼게요. 자, 1번. 자, 인적 자본 투자로서의 지리적 이동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게 지리적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로 이주하는 것도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네요. 투자로서의 지리적인 이동.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세요.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존 힉스가 이런 노동 이동에 대한 연구도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 1932년에 순경제적 이점의 차이, 주로 임금의 차이가 이주의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이주의 주요 원인은 이게 이제 주로 임금이 되겠죠. 근데 순경제적 이점의 차이, 순경제적 이점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바로 경제적 이점의 차이가 이주의 원인이다. 이제 주로 임금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현대 경제에서 노동자, 근로자의 이주에 분석할 때 이 가설을 출발점으로 삼아 가지고요. 이주를 일종의 인적 자본 투자로고도 본다. 그래서 이주하게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나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꼭 뭔가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나한테 적합한 장소로 이주해 가는 거. 이것도 투자 아니겠습니까? 자, 근로자는 선택 가능한 한 각 노동시장에서 취업 기회의 가치를 계산한 다음에 이주 비용을 뺀 평생 소득의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힉스가 봤을 때 근로자는 거기 보시면 순현재 가치, 평생 소득의 순현재 가치를 극대화합니다. 가치를 극대화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세요. 따라서 이주 결정을 연구할 때 인적 자본에 대한 장에 나온 이론의 틀을 단순히 응용하면 된다. 근로자가 채용될 수 있는 두 개의 특정 노동시장이 있는데, 자, 두 개 시장이 있습니다. 어떤 근로자가 어디에 노동시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지역이 있냐라고 하면 미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뉴욕하고 캘리포니아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현재 뉴욕에 고용된 근로자가 캘리포니아로 이사할 가능성을 고려한다고 합시다.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이렇게 있어요. 미국 땅덩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뉴욕에 있는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이제 이주할까?
이렇게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할까를 판단하는 것이죠. 자, 물론 다른 동네로도 갈 수가 있고요. 다른 나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자, 20세인 근로자는, 자, 나이가 지금 근로자가 있어요. 20세야. 20세인 근로자는 현재 얼마의 돈을 받고 있냐면 W 20세에 받는 임금인데 뉴욕에서 NY 이렇게 돼 있어요. 임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주를 하게 되면 이게 아니라 이주 시 여기서 20세에 거기 보시면 캘리포니아 CA라고 할게요. 이만큼의 임금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근데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데 드는 비용이 M이 발생한다. 그렇지. 이주 비용이야. M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주 비용.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언제 이주합니까? 라고 하면요. 뉴욕에서 받는 임금보다 캘리포니아에서 받는 임금이 높아야 이주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주 비용까지 뺀 것보다 커야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데 비용 M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주 비용은 거기 근로자와 그 가족이 이사하는데 발생하는 실제적인 지출, 그게 포함되고요. 이 이주 비용에는 실제적인 이사 비용 같은 거, 이사 비용도 포함되고요. 항공료, 가사용품 이전 비용, 그쵸. 이삿짐 센터에 돈을 쏟아야 되고요. 정신적 비용에 해당하는 달러 가치, 정신적 비용도 든대. 왜요? 아니, 친한 친구들과 또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족, 친구, 사회적인 네트워크 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고통과 충격도 비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단락 보세요. 다른 모든 인적 자본 투자처럼 이주 결정은 다른 취업 기회가 제공되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와 비교해서 결정하게 돼요. 자, 뉴욕에 만약에 머문다라고 하면요. 자, 거기 보시면 뉴욕에 머물면 뉴욕에 머물었을 때 현재 가치 요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아시잖아. 임금 자체가 어떻게 돼요? 뉴욕에 있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요. W20 뉴욕에 돈을 받게 되는데 그 다음 1년 후에는 21살에 뉴욕에서 돈을 받고 임금 22살에 뉴욕에서 돈을 받고 점점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거를요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디스카운트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미래에 발생하는 돈은 이렇게 현재 시점에서 디스카운트를 하면 돼요. 현재 시점에서 디스카운트를 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디스카운트 합니까? 라고 하면요. 거기 나와 있는 이자율, 할인율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받는 뉴욕의 임금은 그냥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 1년 후에 받는 임금은요. 이거는 디스카운트 해줘야죠.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돼요. 2년 후에 받는 뉴욕의 임금은요. 요거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디스카운트해서 불러불러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요때 R이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할인율이에요. 할인율, 디스카운트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할인율은 여기서 다시 기본적인 설명을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자 8-2식을 한번 볼게요. 캘리포니아로 이주를 했어. 그럼 캘리포니아로 가면 똑같이 보시면 돼. 현재 같이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을 때 받는 임금 보시면 거기에 나와 있는 20살에 이주를 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받는 임금에다가 역시 1 플러스 R로 할인을 해줍니다. 이주해서 캘리포니아로 가서 얻게 되는 임금을 디스카운트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22살에 받게 되는 캘리포니아에서의 임금을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할인을 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요거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야. 비교를 해서요. 뉴욕에 있을 때 받게 되는 순임금 현재 가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을 때 받게 되는 임금의 순현재 가치, 요거 두 개의 차이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이주에 따른 순이득은 자, 거기 보시면 캘리포니아로 갔어. 돈을 더 벌었어. 근데
첫 번째는 뉴욕에서 받게 되는 임금을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빼준 만큼이 순이득이고요. 거기다가 뭐예요? 이주 비용까지 뺀 게 바로 순이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순이득이 0보다 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주를 하는 것이죠. 이주를 하고 이주를 선택합니다. 0보다 작으면 이주를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주를 결정하고요. 이주를 선택하고 이주 안 하는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 맨 마지막 제줄 보시면 실증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명제들이 이 이론 틀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대요. 뭐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주에 따른 순이득이 이렇게 결정돼서 자, 우선 한번 볼까요? 339페이지 보세요. 이주할 목적지에서 경제적 기회가 향상되면 1번 이주에 따른 순이득이 올라가고 그렇죠. 얘가 캘리포니아에 대한 얘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얘가 상승시 그러면 근로자는 당연히 이주 가능성이 높아지죠. 가능성이 상승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2번 거주하는 현 지역에서 경제적 기회가 향상되면 얘가 낮아지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뉴욕 지역에 있는 임금이 하락시 그렇죠. 하락시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주 가능성이 상승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이주 비용이 증가하면 순수 이득이 줄어드니까 이주 확률이 낮아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주와 관련된 모빌리티 관련된 비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이득이 증가하고 비용이 감소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주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죠. 다음 두 번째, 이주와 관련된 힉스의 기본적인 얘기를 이렇게 기본 아주 베이스가 되는 모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국 내의 이주 볼게요. 미국 내의 이주. 자, 한번 보시면 자, 첫 번째 줄에 미국인은 이동이 잦대요. 2012년과 13년 사이에 인구의 2.3%가 같은 주 내에서 다른 카운티로 이동을 했고요. 또 다른 1.9%는 다른 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주의 흐름, 규모와 방향이 근로자가 더 나은 고용 기회를 찾아 나선다라는 생각과 일치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러해서 다양한 실증 연구를 통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은요. 어떤 두 지역 간의 이주율을 지역의 경제적 조건의 차이를 나타내는 편수 그리고 이주 비용의 측정치 그런 거랑 관련해서 연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와 관련된 선택과 관련된 요인, 함수를 뭐로 나타냈습니까? 라고 하면요. 첫 번째, 고유 변수라고 해서 밑에 나와 있네. 이주에 대한 지역 고유 변수. 지역에 대한 고유 변수. 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근로자의 특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로자의 특성 이렇게 크게 나타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기타 등등등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먼저 지역 고유 변수 영향 봅시다. 첫 번째 줄 보시면 이주 확률이 목적지와 출발지 사이의 소득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증거가 있다. 거기 보니까 목적지와 출발지 간의 임금 격차가 증가하면 이거요. 지역 고유의 변수는 임금 격차.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지역, 뉴욕에 살고 있어. 근데 캘리포니아에서 주는 임금이 훨씬 높게 되면 내가 이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이주의 임금 격차가 있고요. 그리고 많은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주 비용의 척도가 되는 이주 거리와 이주 확률 간의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주 비용인데요. 이게 이사 비용 그것뿐만 아니라 이주 비용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하면 이주하는 거리가 이제 반영돼 있어. 그러니까 이주하는 거리가 짧으면 이주 비용이 작은 거고요. 그렇죠? 친구들도 계속 만날 수 있잖아.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또 다른 서울로 가면 뭐 친구들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어. 근데 서울에 사는데 내가 지방으로 가면 친구들 만나기가 어렵겠죠. 내가 서울 살고 있다가 미국으로 갔어. 친구 만나기가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이사 비용뿐만 아니라 친구 만나는 거, 고통 그런 것들이 다 이주와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네 번째 줄에 근로자는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하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가설과 많은 실증 증거가 서로 일치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관관계를 보면 미국의 대규모 국내 이동의 변화 방향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예를 들어서 1900년부터 1960년까지 남부 농업지역에서 북부 산업도시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대규모로 꾸준히 이동을 해갔는데 1900년에는요, 아프리카 미국인 90%가 남부에 살았습니다. 근데 50년대는 남부에 사는 아프리카 미국인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고요. 60%까지 떨어졌대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라고 하면요. 당연히 제조업이 북부 지역에 살기가 좋고 제조업이 발달하게 되니까 일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노동시장과 공립학교 시스템 모두에서 인종차별 문제가 더 적었을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니까 북부 지역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봐주시고 다음 근로자의 특성이 이주에 미치는 영향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지역 고유의 변수인 출발지와 목적지의 어떤 평균 소득 이게 이주 결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점은 확인했고요. 아울러서 근로자의 특성은 연령, 학력 등 이런 것도 중요한 거야. 연령, 나이요. 아니면 학력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연령은 낮을수록 많이 이주합니다. 연령은 마이너스야. 나이가 들수록 그냥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계속 머물러 살려고 하고요. 학력은 높을수록 이주를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얘는 플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8-1에 특정 해의 근로자가 다른 주로 이주할 확률과 연령과의 관계가 나와 있는데 어떻게 돼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이주 확률이 떨어져요. 그림을 살짝 보시면 수평축은 나이 그리고 이제 이주 확률이야. 이주의 확률 이렇게 돼 있는데 네, 거기 보시면은 고졸은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점차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고졸 입장에서 보면은 나이가 많을수록 이주 확률이 떨어지고요. 그다음 대학교 졸업자는 이제 같은 나이일 때는 이주 확률이 더 높은데 대졸 역시 나이가 들수록 떨어져요. 그리고 학력 같은 나이라고 해도 학력이 높을수록 이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한꺼번에 그림으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그 그림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41페이지 가보시면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근로자가 나이가 많을수록 이주할 확률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면 이 연령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주가 인적 자본 투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이주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성격이에요. 투자를 하는 성격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줄 보시면 근로자가 나이가 들수록 이주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적 자본에 투자를 했잖아. 이주 투자라고 썼어요. 이주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회수할 수 있는 거두는 기간이 짧아져요.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 괜히 적응해야 되고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이 내가 죽기 전에 기간이 자꾸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거니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익 환수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을 거두는 기간, 이익 환수 기간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익 환수 기간이 짧아질수록 이주에 따른 순이득은 감소하니까 이주 확률은 낮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학력입니다. 학력. 자, 근로자의 학력 수준과 이주 확률 간의 양의 플러스 관계가 있대요. 그림에서 보면 대학 졸업생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더 다른 주로 훨씬 이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주율과 학력 간의 관계가 양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고학력자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네, 어떻게 된다? 거기 보시면 다른 노동시장의 채용 기회를 더 효율적으로 알게 돼서 다른 노동시장의
채용 기회가 네,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이 알게 돼서 이주 비용이 더 기회가 높고 그 다음에 이주 비용이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이주 비용도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또한 고학력 근로자와 관련된 노동장을 갖춘 지리적인 어떤 지역이 덜 교육을 받은 근로자의 노동 시장에서의 지역보다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대학 교수를 가지고 예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 교수를 예를 들고 있네요. 자, 거기 보니까 대학 교수 노동시장을 보면 어떤 한 도시의 기업의 수가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대학이 많은 게 아니죠. 그래서 대학 교수의 기술은 또 어느 곳에서도 동일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노동경제학을 전공하는 교수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해도 되고 미국에서 일해도 되고 일본, 중국 아무 데서나 일을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던 가치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교수는 자신의 능력을 국가 전체 노동시장에 판매한다. 심지어는 국제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요 능력을 자기가 알고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을요 더 많은 지리적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지리적인 이동은 근로자와 기업 간의 짝짓기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롭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서로 매칭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근로자는 이주를 통해서 10% 이상 임금이 상승돼서 큰 이득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주를 하게 되면 물론 임금이 딴 데보다 10% 이상 되는 정도까지 임금이 더 많이 주는 경우에 그때 이주를 하겠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니 이주했을 때 내가 얻게 된 이득이 별로 없는데 이주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주한 결과는 당연히 남는 게 있는 사람들만 이주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정리를 하면 지역 간의 이런 이주를 통해서 또 임금 격차를 줄이게 되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이주는 임금 격차를 줄이고 그렇죠. 저쪽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쪽에서 임금을 더 많이 준대. 그럼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고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금 격차를 줄이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율성을 높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이게 이제 이주와 관련된 결정 요인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어 정리인데요. 거기 보시면 회귀, 반복 이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주와 관련된 유형을 한번 보시면 뭐 단독으로 쓰기에는 뭐 그래서요. 회귀 및 반복 이주. 첫 번째 줄에 볼게요. 회귀 이주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내가 뭐 미국으로 갔어. 근데 갔다가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막 이주한 근로자가 자신이 떠나왔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 이주는요. 내가 지금 왔던 곳으로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자꾸자꾸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리피트. 이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계속 옮겨가게 돼요. 내가 지금 이 직장, 피라미드 직장에 있다가 다른 네모 직장으로 갔어요. 그러다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면 이게 회귀 이주가 되는 것이고요. 반복 이주는요. 여기서 네모 직장으로 직장을 옮겼다가 동그라미 직장으로 다시 가고요. 별표 직장으로 가고 이게 이제 반복 이주다. 이주를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달러 거기 가보시면 이주 직후에 바로 여러 주에서 경제적 사정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면 이주자가 다시 이주하는 경향이 높다는 것은 앞서 본 소득의 극대화 모델과 맞지 않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럼 바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반복하거나 왜 자꾸 되돌아온다거나 그러니까 여기 이주를 다시 회귀한다거나 반복한다는 것은 앞에 이론과 좀 맞지 않는 거야. 이론과 상충돼요. 아니, 야, 너 되돌아올 거였으면 아예 이 땅 쪽 가지 말지 왜 갔다가 되돌아와? 이런 거예요. 자, 처음 이주하기 전에 근로자가 비용 편익 계산을 통해서 이주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극대화되는 걸 선택했는데 그걸 잘못 계산할 수 있는 거죠. 뭐 현실에서 뭐 그런 얘기가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342페이지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두 가지 요소가 회귀나 반복 이주의 흐름을 만들 수가 있대요.
자, 어떤 이런 흐름은 몇몇은 근로자가 처음에 이주 결정을 한 것이 실수였다라고 깨닫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상충되지만 아이고 이주한 게 실수야. 내가 잘 몰랐어. 돈 더 주고 뭐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닌 것 같다. 어쨌든 일리노이에서 플로리다주로 이주를 한 근로자는 플로리다의 경제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사실에 직면하면서 플로리다에 도착을 했어. 그래서 내가 고용 기회나 지역의 특성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했던 기대만큼 기대에 미흡하게 되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반복 및 회귀 이주의 흐름은 근로자가 이런 실수를 수정하는 거. 그래서 실수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다음에 두 번째 달라. 일자리가 확실하더라도 반복 또는 회귀 이주가 어떤 직종에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그냥 그 순간에서 봤을 때는 최적이라고 생각하고 이주했는데 내가 생산성이라든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또 바뀔 수 있잖아요. 그래서 평생 소득의 현재 가치에 부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는 게. 자, 그럼 예를 볼게요. 세법 전문 변호사가 워싱턴 DC에 있는 재무부나 법무부, 국세청에 잠깐 근무하는 것이 귀중한 인적 자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법 지식을 쌓는 동시에 정책 위반자나 정부 관료들과 워싱턴에 가가지고 인맥을 쌓는 게 인적 자산, 자본이 되는데 정부에서 일을 한 다음에 변호사는 전에 있던 대로 되돌아가서 자신이 습득한 기술이나 이게 높이 평가될 수 있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워싱턴 DC로 가기 전까지는 그런 인맥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간 다음에 인맥을 구축하게 되니까 그 인맥을 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또 다시 또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두 가지 다음 단락 보시면 반복 및 회귀 이주의 흐름이 생기는 이유가 처음에 이주 결정이 실수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건 실수 아니면 평생 소득의 가치에 부합한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니 또 다른 내가 경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먼 지역으로 이주한 근로자가 가까운 지역으로 이주한 것보다 자신이 떠나왔던 곳을 되돌아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네, 뭐 그런 내용들 한번 밑에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멀리 이주한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이주한 사람보다 목적지의 진짜 경제적 상황에 대해서 잘 몰라.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있다가 뭐 지방으로 가는 거에 대한 정보는 좀 더 많이 알 수 있는데 미국, 캐나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정보가 사실 인터넷을 뒤진다 해도 지금만큼 이제 우리나라를 돌아다니는 것만큼 정보가 많지는 않잖아요. 아니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고요. 특히 또 고학력자는 이게 대학 교수 같은 분들은 그렇습니다. 반복 이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도요 매번 학교로 옮겨 다녀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옮겨 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미국, 싱가포르 이렇게 막 홍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따라서 결론. 지금 얘기하는 이 이주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도 되고요. 또 하나의 결론은 어떤 특정 지역에 습득한 기술이 다른 장소에서 유리하게 판매될 수 있는 가설에 부합한다.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주를 했어. A에서 B로 이주했어. 근데 그 특정 지역에서 네, 새롭게 습득을 합니다. 습득한 기술이 다른 장소에서 지금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곳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리하게 판매 가능성이 있다. 판매 가능해. 그렇게 되면 이주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왜 그렇게 이주가 적을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주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거기 보니까 미국인의 이동이 잦다라고 하더라도요. 국내 이주의 양은 지역 간 임금을 완전히 갖게 할 정도로 충분하지가 않대요. 그러니까 임금의 차이가 완전히 해소될 정도로 충분하진 않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현실에서 이주는 되게 좋은데 이주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는
네, 요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두 지역 간의 임금 차이의 절반가량이 없어지는데 30년이 걸린대요. 그래서 지역적 임금 격차가 지속된다는 것은 중요한 질문을 낳게 되는데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하지 않을 것인가? 그게 3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적 자본 모델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주 비용이 굉장히 높아서 그렇다라는 게 첫 번째. 거기 보니까 이주 비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이죠. 2012년에 생산직 근로자의 연평균 소득이 푸에르토리코에서는요 22,600달러 정도였는데 미국에서는 34,500달러 정도였대요. 자, 그러면 아예 거기에 미국 시민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은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왜 거기 나와 있는 뿌에서 미로 잘 가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거기 그 내용이 나와 있네요. 아, 이주 비용 같은 것도 증가하는구나,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봤던 그 식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해요. 자, 우선 예를 통해서 한번 봅니다. 푸에르토리코에서 왜 미국으로 안 가냐, 미국 본토로 안 가는가, 거기 보시면 임금 자체 현재 가치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PR 이렇게 썼어요. PR. 푸에르토리코에서 받는 임금을 이렇게 쓰고요. 미국에서 받는 임금을 WUS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자, 임금이 생애 주기 내내 동일하다라고 상정했어. 그러니까 임금이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는 나이가 증가하거나 함에 따라서 올라가는 건데요. 그냥 똑같은 임금을 받는다라고 상정을 합시다. 자, 그렇게 되면 할인 디스카운트 하는 거 살펴보면은요. 자, PR 요거는 자, 이게 이렇게 그냥 이거 암기하셔도 돼요. 우리가 무한등비 급수로 막 이렇게 계산해서 1 마이너스 뭐 해가지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PR 이렇게 해서 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국으로 가게 되면 그때 현재 가치는 요거요. R에다가 할인율은 둘 다 똑같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U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인적 자본 모형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힉스의 인적 자본 모형이 되는 것이죠. 자, 이주로부터 할인된 소득이 이주 비용과 정확히 같으면 근로자는 이주하는 거와 남는 거와 무차별.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할인된 이주의 비용의 현재 가치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요거 빼주는 거야. 여기 미국이 더 높으니까 미국으로 이주한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미국의 임금이 더 높다라고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1 플러스 R에다가 거기 나와 있는 미국에서의 임금에서 푸에르토리코 해가지고 PR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이렇게 빼준 거야. 빼준 게 M하고 M이 뭐야? 이주 비용이요. 이주 비용. 이주 비용과 같으면 무차별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M보다 크게 되면 이주를 한 게 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 입장에서 이 이주 비용이 얼마가 되면은 이주를 하든 안 하든 갖게 되겠니? 그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M을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무차별하려면 M이 얼마나 돼야 되는가? 이걸 보기 위해서 양쪽을요, 거기 보시면 WPR로 나누고요. 요거 파이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결론만 써 보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오시면. 자, 파이라는 게 바로 그래서 뭐가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R, 1 플러스 R, 여기에다가 자, WR로 나눠줬습니다. WPR로 나눠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받는 임금, 그 다음에 푸에르토리코에서 받는 임금, PR 이렇게 되는 거 임금, 요거 차이만큼을 이렇게 파이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요. 뭐 별로 어려운 식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봐주시고요. 밑에 각주 17번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S가 뭐 이렇게 거기 보시면 1 플러스 R분의 1 해가지고 쭈르륵 하면 무한등비 급수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그 과정보다 결과를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344페이지에 가보시면 네, 그 앞에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면 요게
푸에르토리코에서 받는 임금보다 미국 US에서 받는 임금이 거기 보시면 약 0.5%다 이렇게 되면은 이 0.5가 뭐예요? 미국에 이주하게 되면 50%는 자신의 소득을 더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 만약에 할인율이 5%다라고 하면 5%면 얘가 10.5 이렇게 돼요. 5%니까 이제 0.05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10.5 해서 0.5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그때 거기에 나와 있는 10.5가 되면은요. 미국으로 이주하는 것이 푸에르토리코에 머무는 것보다 무차별한 근로자의 이주 비용은 그의 봉급의 10.5배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가 평균 소득을 벌게 되면 이주 비용이 24만 달러가 되면은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비용의 성격은 정확히 무엇인가? 앞에서 본 것처럼 이주 비용과 관련해서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자, 거기 보시면 이쪽으로 올게요. 이쪽으로. 이주 비용과 관련해서 여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으로 조금 더 봅시다. 여기 와 보시면 요거요. 이주 비용은 실제 이사하는데 비용뿐만 아니라 뭐 자기가 익숙한 거와 이렇게 자꾸 멀어지고 낯선 거와 이제 다시 친해져야 되는 그런 비용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가족이 이동을 하고 가재도구를 미국의 새로운 장소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그보다는 한 개의 푸에르토리코인은 아마도 고향에 남게 되면 사회적 문화적으로 편하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효용을 얻게 되는데 이주 비용은 법적 제약과 문화적 그런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 국제적인 이동에서 더 크게 돼요. 그러니까 낯선 곳으로 가는 이런 정신적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굉장히 또 크게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국내 이주가 노동시장의 효율을 높이기는 하지만 이주의 양이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의 임금 격차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이주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맞아요. 효율성 증대에 제약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첫 번째 노동의 이동과 관련해서 인적 자본 투자로서의 지리적 이동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주와 관련된 결정 요인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요. 그 가족 이주에 대해서 볼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주를 할 때 나 혼자만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